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가 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사계획서 그리고 백제 역사 문화지구가 나왔죠. 뭐 지도 보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지금 학습을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왕 보면은 문동무 해가지고 옹진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공주 송산리가 됩니다.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자면 이쪽 송산리 고분군 그리고 공산성이 있고, 처음에 한 1일차라고 나온 이쪽 부분, 이쪽이 이제 옹진시대의 중심지가 되고요. 문동무 다음에 성왕 때 수도를 옮기죠. 성무이 하게 되면은 이때는 사비시대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부여의 능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만 이 딱 무슨 리 이거 외울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송산리냐, 공주에 있는 송산리냐, 부여에 있는 능산리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비시대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그림도 보면은 이렇게 뭐 관북리, 능산리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산리냐, 송산리냐 이것들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이 두 개는 지역이 굉장히 가까워요. 한 3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위례성 한성시대에서 확 내려와가지고 옹진시대 그리고 사비시대는 거의 거기인 거죠. 옆으로 이제 이렇게 금강이 흐르게 되고요. 금강이 이제 이 옆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보고 당황할 게 아니라 능산리냐 송산리냐, 즉 옹진시대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사비시대에 해당하는 거냐, 그것들만 구별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기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다라는 게 있는데, 금동대학로를 외워줄 때 능산리에서 출토된, 능산리 이제 절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절터 옆에 구덩이가 있었고 구덩이에서 뭐 유물이 한 400개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 속에 금동대학로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능산리 금동대학로, 이제 가장 쉽게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백제 거냐 물어보는 거하고, 이게 부여에 있는 즉 사비시대 이때 이 지역에서 나온 거냐, 1번 백제, 2번 이거 3번 이 두 개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불교하고 도교 신선을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뭐 이 정도 물어보면 금동대학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좀 없습니다. 한번 또 백제 금동대학로 하게 되면 이제 나에 속하는 거죠. 또 나를 읽어봐요.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 위례성 한성이죠. 지금 뭐 위례성은 지금 하남에 있는데요. 위례성 한성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에 없습니다. 다를 읽어봐요. 대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우리가 정사함회의라고 하지 않아요? 백제에서 고제 백정 신호할 때 백제는 정사함회의입니다. 이 정사함이 천정대하고 동의어예요. 그냥 그 큰 바위돌이에요. 바위돌을 해가지고 재상을 뽑을 때 위에다가 이름을 봉해가지고 갖다 놓고 다음에 이제 찾으러 오면은 이름에 이제 인이 찍힌 사람, 도장이 찍힌 사람을, 그 사람을 재상으로 뽑았다라고 하는데, 누가 몰래 와가지고 도장을 찍고 돌아갔겠죠. 그래서 다 하게 되면은 천정대도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삼이라고 자꾸 물어보면 알기 때문에 천정대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도에서 우리가 송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 여기에는 없어요. 지도에서 좀 그려주자면 이 사이에서 한, 지금 여기가 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송산리고 여기가 능선리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천정대에는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해서 지도에는 이 고분군 양쪽에 다 없어요. 그래서 천정대 위치는 은근히 계속 이 지도를 던져주면 꼭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도에 없다라는 거. 천정대에는 정사함 회의에서 정사함을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됐다. 무령왕은 여기 있죠. 정리를 뭐 잠깐 하자면 무령왕 그리고 왕비 하면 특징이 뭐예요? 벽돌무덤이죠. 송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무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있는 고분군이 있는데 1호에서 5호까지는 그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에 좀 공통된 무덤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6호하고 7호 이게 이제 벽돌무덤이에요. 우리가 그 벽돌무덤 하게 되면 한국사에서는 벽돌이 중국에서 쓸 때는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중국 이렇게 있거든요. 황하강 흐르잖아요. 그 황하강 근처에 진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온 것들은 다 벽돌무덤이에요. 진흙을 개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벽돌이 좀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삼국하고 연관해가지고 무령왕릉에 대한 왜 벽돌무덤인가를 좀 설명하자면, 3세기 때는 위초고 삼국시대고 위나라 광구검이 이제 고구려를 침략을 하죠. 그래서 고구려 동촌왕이 도망을 갔다 하고, 4세기 때는 중국은 5호 16국 시대라고 해요.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5세기 고구려가 이제 전성기죠. 그리고 6세기 하게 되면은 신라의 성장기, 즉 집업진 시대가 되는데, 근데 중국은 이제 남북조 시대예요. 남북조 시대의 내용도 뭐 송제, 양진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양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이것만 딱 알면. 그럼 백제에서 문동무 시대에서 무령왕 때 이때 이 남북조 시대에 남조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 거예요. 교류를 해가지고 뭐 양직공도나
백제 사신이 이제 양나라의 간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 아니면 이제 무령왕릉 같이. 무령왕릉 이제 송산리 7호분이죠. 위에서 말하는 1호에서 5호 말고 7기가 있는데 7호분 그리고 6호분. 6호분은 주인을 모릅니다. 다 도굴돼가지고. 근데 7호분은 1971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박정희 정부 끝이죠. 71년이면 유신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이때 발굴이 돼가지고 내용이 오늘 학습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나온 거 부장품도 많이 나오고 이제 발굴이 약간 졸속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무령왕의 무덤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외워두시면은 공주 송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가 아니라 가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 한번 또 읽어봐요. 자, 보기에 말을 읽어보면 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 분경기가 발견됐다. 미륵사지죠. 정답은 이제 5번으로 이게 맞는 설명인데 이제 무왕 때 가게 되면 이제 익산 미륵사를 참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륵사에 석탑이 이렇게 있죠. 반절 부서진 거. 그래서 그 일제 시대에는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보완을 했다가 여기를 이제 다시 한 2009년 정도에 1년에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장기에 걸쳐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이거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안에 이제 금제 사리 분경기가 초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걸 뜯어가지고 막 보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 그럼 뭐 사택 적덕의 딸이 왕비였다. 이게 왕비였고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이거다. 사씨라고 해요. 사씨 혹은 뭐 사택씨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부여씨하고 팔성 귀족으로 백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팔성 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택 적덕, 이 사씨가 있습니다. 팔성 하면은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씨 혹은 사택씨 성을 가진 이 귀족이죠. 그러니까 이 귀족의 딸이 왕비였다. 이거 때문에 깨진 게 뭐예요? 우리가 무왕설화에서 이 선화공주 진평왕 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얘를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갔다. 이 서동요 설화가 있죠. 서동요 설화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때 더군다나 그 백제하고 신라가 친하지도 않았고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선화공주가 이전에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이게 발견이 됨으로써 이 사택 적덕의 딸 왕비가 미륵사를 창건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 설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 2009년이면 뭐 굉장히 또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좀 이렇게 화면을 멈춰놓고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좀 반복적으로 줍니다. 우리 한능검에서 지도를 막 다 새로 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도, 이 지도를 뭐 살짝 수정해가지고 이쪽을 좀 이쪽을 뭐 딱 없애고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준다거나.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성이 고구려성 같은 거는 평지성이 있고 산이 있고 평지에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산성으로 가가지고 버티기를 한다 해서 이성 체계라고 했잖아요. 백제도 이성 체계가 한데 백제는 이제 성이 있으면 이렇게 나성을 지어요. 나성 주변에다가 지키고자 하는 거에 둘레로 이렇게 삥 돌아서 나성을 짓습니다.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 성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줄권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의 이름은 명농이니 무령왕의 아들이다. 우리 그럼 이름 또 문동무. 그러면 성모이 그렇게 하죠.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결단성이 있고 무령왕이 좋고. 밑에 봐요. 왕이 신라군을 습격하고자 몸소 부병과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관산성 근처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살해되었다. 그럼 성왕에 대한 이야기죠. 성왕하고 백제 집업진 시대에 진흥왕하고 한강을 차지했다가 배신을 하고 진흥왕이 혼자 다 먹어버리니까 성왕이 이제 복수를 했다. 그러다가 이 과정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오는 건 성왕이죠. 성왕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면 돼요.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문동무에서 성왕 다음에 무왕에 대한 설명이죠. 무왕,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소침 눌법 할 때 침묘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점령하였다. 마지막 삼국 통일과 관련된 의자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비로 천도하고 돌을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에 대한 맞는 옳은 설명이죠. 공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4세기 때 유서국 시인에서 4권만 있다고 했습니다. 유서국 시인 삼국시대의 역사서는 딱 4개가 다다. 6기 이후에 영양왕 때 고구려 영양왕 때 신집으로 5권짜리로 이제 압축이 된 거고요. 근초고왕 지금 지문에 나온 4세기 근초고왕 때 서기가 공이 서기를 썼다. 그리고 국 하면은 신라의 국사죠. 거칠부가 국사를 썼다. 집업진 할 때 진흥왕 때입니다. 다음 문제 봐요. 자, 내용 읽어봅니다. 밑줄근 왕의 지우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명칭을 고쳐 화랑이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서울량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이다. 화랑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가라국을 습격하게 하였는데 가라가 멸망한 내용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신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6세기 하게 되면 신라의 성장기에서 집업진 시대가 되는데요. 집업진 시대가 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한능검에서는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업진 시대에서 이제 업적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넓게 했을까요? 두 문자로 좀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업진에서 지증왕,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에 해당하는 6세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증왕에 대해서 이제 순소 우동, 순한 맛 작은 우동이다. 순소 우동 이렇게 외우면 좋겠고요. 우리가 법흥왕에 대해서는 금불상을 메고 다니니까 골병이 든다. 금불상이 뭐 이제 클 수도 있잖아. 금불상을 메고 다니니까 골병이 된다 해서 금불상 골병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진흥왕에 대해서 대황, 큰 황제죠. 그리고 한국화 그림이에요. 제가 공무원 시험에 외우는 거를 양을 뭐 굉장히 줄여봤습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들로만 구성을 해봤어요. 순하면은 이제 순장을 금지하게 돼요. 순장하게 되면 우리가 부여 중심으로 나온다고 했지만 순장은 삼국시대에 공통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에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행해진다고 했어요. 순장은 사람을 다 죽이니까 노동력이 손실이 되죠. 농경사회, 농경에 기반된 사회에서 노동력이 줄어가는 그런 풍습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순장을 없앤 그런 업종은 누구냐? 지정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하면은 소를 이용한 농경, 즉 우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뭐 이루어졌는 이 기록에 따르면 뭐 이때 최초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화된 거는 물론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 하면은 우상국을 정벌 합니다. 우상국은 지금 그 울릉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 하면은 동시전을 설치를 해요. 동시전 하면은 시장 감독기구라기보다는 그 떠돌아다니지 못하고 중농 옥상책을 위해서 그 상행위를 좀 억누르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 법흥왕 때 가게 되면은 금에서 금관가야를 이때 금관가야가 이제 복속이 되고요.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상하게 되면은 귀족의 대표인 상대등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골품제가 정비가 됩니다. 이때 뭐 기존에 있던 걸 이때 정비했다 정도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병부가 설치가 되죠. 신라 14부 중에서 이제 병부를 시작으로 통일 전에 10부까지 완성이 되고 통일 이후 신문왕 때 가야 14부가 완성이 돼서 신라의 통치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황 한국화도 한번 살펴봐요. 대하게 되면은 대가야가 이때 복속이 되고요. 황룡사가 이때 건립이 돼요. 물론 황룡사 9층 목탑 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진선진에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하면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성왕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국 하면은 거칠부에게 명해가지고 국사가 편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 하게 되면은 화랑도가 이때 다듬어져요. 화랑도는 이제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화랑도라는 그 국가를 위한 그런 제도로 개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읽어봐요. 이 내용은 완전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 하면 순수우동, 법흥왕 하면은 금불상 공병, 그리고 진 하게 되면은 대왕 한국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하면서 뭐 머릿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때 외우세요. 공무원 시험 같은 거에 비해서는 그 양이 뭐 굉장히 줄어 있기 때문에 외우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집업진 시대 하면은 뭐 특별히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보기 선지를 한번 읽어봐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대왕 한국화 할 때 거칠부의 국사 국에 있죠.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왕은 뭐예요? 화랑도를 했으니까 진흥왕 때가 되죠. 2번 읽어봅니다.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왕이 못 돼가지고 아버지가 왕이 못 돼가지고 그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거 이제 이후에 또 나올 내용인데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헌덕왕 때의 일입니다. 2차 대동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우리 쓴 것 중에서 법흥왕에 해당하죠. 법흥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최고 지배자 호칭이 마립관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내물소 집업진 진선인 할 때 내물 마립관부터 아예 그냥 내물마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진선진 중에서 선덕여왕 때 된 거예요. 뭐 선덕여, 그럼 뭐 저는 뭐 이렇게 선녀 이렇게 자꾸 외우고 있는데 이 선덕여왕 때는 문화재만 자꾸 만들다가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암기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봐요. 집업진 할 때 지, 순수우동, 그 법흥왕, 금불상을 들고 다니면 골병이 든다. 금불상 골병, 진, 대황, 그리고 한국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해가 나왔죠. 김구해라는 이름은 기억에 두는 게 좋아요. 세 아들, 즉 큰아들 노종, 무덕, 셋째 아들 무력과 함께 이게 김구해가 금관가에서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김구해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금관가의 시조가 이제 김수로잖아요.
김구에 따닥 해가지고 김무력 장군이 나오고, 손자가 이제 김유신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유신이. 김유신은 시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금관가야 쪽 사람입니다. 이 나라 하게 되면 금관가야에 해당하는 거겠죠. 해서 금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법흥왕이 나왔죠. 자, 우리가 신라 6세기에 집업진 시대 하면은 두 문자를 다시 한번 또 복습해봐요. 순한맛 작은우동, 순소우동. 그리고 법흥왕 때 금불상을 메고 다니면 골병이 난다. 진흥왕 때 대황 한국화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금관가야가 사그라진 거, 이때 법흥왕 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금관가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골라봐요. 선지 읽어봅니다. 만장일치로 운영된 화백회가 있었다. 이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했다. 고구려의 고국 천황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박석김의 삼성이 번갈아 왕위를,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시조 김수라 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뭐 정답이야 4번이죠. 5번이 또 나왔네요. 뭐 그렇게까지 특이한 선지가 못 됩니다.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백제 근초고왕 때 이야기예요. 이때가 이제 백제의 전성기죠. 일본하고 이제 교류가 많았는데 뭐 칠지도를 줬다. 그것도 근초고왕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